자, 안녕하세요. 이제 반야신경 거의 다 끝났습니다.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았던데? 이거, 뭐 반야신경을 도대체 얼마나 하고 있냐, 이러던데. 그러게.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 자, 여기,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이렇게 해서 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신무가에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렇게 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해라고 하는 게 가해라고 하는 게 가가 걸림이고 애가 장애예요. 그래서 걸림과 장애가 없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그 다음에 무가해고 걸림과 장애가 없으니까 모든 공포로부터 공포도 없고.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구절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원리전도몽상, 그 다음에 구경열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뒤집어진 것들을 전부,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구경열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여기서 심자가 나오는 것도 이게 원문에도 이 심자가 있는데 왜 심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확한 납득이 잘 안 가고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심에 대한. 그리고 유식학에서는 심의식 7, 8, 9 이래가지고 심을 좀 낮은 단계로 보거든.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 말하는 중국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심자하고 틀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왜 심으로다가 전환되고 있었나? 인도 철학도 유심주의 쪽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었나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를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고, 아무튼 약간 복잡한 쪽이에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흐림도 없고 흐림이 없는 맑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무가해고가 신무가해, 그러니까는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무가해를 이게 걸림이고 이게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뜻이에요. 모든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돼. 정확하게 이해는 되거든요. 그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꿈이라고 보면 꿈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꿈속에서 있는 나나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여러분들이나 안 그러면 책상 볼펜 그 다음에 나무 집 할 거 없이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 대등관계예요. 다 대등관계. 그건 계속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고 여기서 나는 특수관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꿈을 꾸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옮겨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어떤 대상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쪽에 대한 집착심이 강해지면 저게 내가 돼. 그런 꿈 꿔봤어요? 안 꿔봤으면 꿨는데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서 그런 꿈도 있어요. 그런 꿈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이런 건 이제 무생물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생물이면 그 생물로다가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모르세요? 화장실 갔다 올 때도 그러지 않아요? 자다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기어갔다 와가지고 꿈에 안 깨. 그래서 다시 자면 내가 원래 주인공이 이거였는데 그 다음 주인공은 이거야. 그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다 대등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등관계라는 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장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구속하고 나를 괴롭히고 할 만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사실은 그 뜻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존재하는데
현상적으로는 싫은 놈도 있고 좋은 놈 있고 뭐 다 있겠지.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에 본질적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본질의 입장에서는 걸릴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림이라고 하는 불투명성만 없으면 전부 다 맑아. 그 개성 중에 그거 있는데 만리무음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다 하늘이래. 그러니까 이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전체가 다 하늘인 거지. 거기 구름이 있어서 차등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걸림이 없으면 공포도 없지. 왜냐하면 대상이 싫어하고 미워하고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고, 현상에는 싫고 좋고, 그 다음에 본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대등관계가 되는 거지. 차등이 없지. 그래서 장애가 없어지는 거고, 일체의 장애가 없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다 없어지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공포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 거기서는 깨달아야겠다, 깨닫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 반야신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은 여기서 심자가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진실불어라는 거거든요. 진실불어. 진실불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사상이나 변화에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변화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 변화한다는 그것은 변화하지 않느냐, 변화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변화하지 않느냐, 변화하느냐의 문제. 그 얘기를 조준을 하는 대목이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 약간 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지금 얘기한 이 심자 나오는 거하고 진실불어 부분은 사실 철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얘기고, 요거 말고 그냥 표면적으로 약간 이질성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세음보살이 원래 반야신경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 근데 이 반야신경은 반야사상의 핵심 경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야부의 핵심 경전. 그러니까는 반야부가 총 나중에 600권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엄청난 장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을 관취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반야신경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판에는 관세음보살이 없어. 관세음보살이 안 나온다니까. 각각의 경전마다 나오는 보살들이 있어요. 주로 나오는 보살들이 있어. 그런데 이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없어. 그런데 요약본에만 지금 관세음보살이 나오는 그 문제도 되게 재밌어. 대부분 이제 어떤 보살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인도는 땅이 넓기 때문에 동네마다 신앙 대상들이 좀씩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쪽에서 만들어졌는가 봐, 뭐 어땠는가 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 반야경과 관련이 처음부터 반야경이 관세음보살과 관련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쪽에서 이걸 요약하는 쪽으로 들어갔는갑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런데 일단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뭐 그걸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머리가 없나? 머리가 빠지나?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지나? 우리 집이 원래 대머리인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대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밀었다. 그래서 대머리라는 그게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약간 드러나긴 드러나. 이게 대머리하고 머리가 있는 사람하고 이게 약간 달라. 깎아도 약간 다르더라고. 깎아도 약간 다르더라고. 저번에 난 저번에 그 다른 것 때문에 그 주호민 씨랑 뭐 이렇게 잠깐 뭐 했었는데, 난 그렇게 동그란 사람 처음 봤네.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해줬어. 고사님하고 공차면 쉽지 않겠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겠다. 아, 이게 축구공이면 이따 그려갖고 나오면 된다. 몰라. 아무튼 그냥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가에고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반야의 관점에서 보면, 반야 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장애될 것도 없고 차등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균질하다가 아니에요. 현상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차이가 없어라는 거를 이중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속죄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진죄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 여기에 취해서 모든 것은 다 똑같아.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신라 호텔에 30만 원짜리 밥을 먹거나 삼각김밥 3개를 먹거나 배부른 건 똑같아.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인류가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진짜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무소유고 가치가 있는 거야, 청빈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원시인들이에요. 원시인들. 인류의 발전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것들. 그리고 마치 그런 것들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조그만 것에서 만족해야 되고,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동물이야. 동물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잖아요. 동물은 먹고 싶을 때만 사냥을 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희로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축하지 않는다. 유희로 죽이는 놈은 수달이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수달은 유희로 죽여. 그래서 저건 좀 나쁜 놈 아니야? 근데 사자나 호랑이도 그렇게 유희로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막 짱 박아놓고 막 이렇게. 근데 인간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했는데, 야, 선진국 개가 후진국 사람보다 더 잘 먹는다. 그걸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 보면 실제로 오늘날 한국 안에서도 그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집 개가 더 의료 혜택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더 잘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아. 그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거는 선진국 이야기고, 그 다음에 후진국으로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현대 사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그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개 병원비가 몇백만 원씩 나와요도 있어. 그리고 개가 진짜 잘 먹어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개한테 뭐 스테이크 해주고 뭐 이런 거, 개를 위한 조리야. 별놈이 다 있어. 별놈이 다 있어. 그거를 뭐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아니면 문화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그게 당연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개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와 인간의 차이처럼 개입이 크진 않지만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이 자리에 합당해. 어떤 뭐 직장을 뽑거나 이랬을 때 더 합당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뭘 줄을 대든 뭘 어떻게 하든 내 자식을 넣고 싶은 거지. 그 차이가 그거랑 논리적 차이가 약간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내 거랑 관련된 거에 대해서 더 우선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굶더라도 어떤 사람은 썩어도 안 푸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원자재 난들이 일어나는 게 단순히 원자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야, 오를 것 같다 이러니까 사재기지. 허생전에 허생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세계적 허생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을 꼭 나쁘다고 할 거냐? 아니, 자본주의는 계속 그거를 권장해 왔고, 이 문화가, 이 문명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다 평등이고 다 비슷비슷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누가 나서서 뭘 발전시키고 뭘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겠어요. 다 똑같은 거지. 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처럼 저렇게 큰 지진이 나고 사고가 났어.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물이 있느냐가 제일 먼저, 식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 가가지고 500원짜리 생수를 2만 원에 팔아먹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그걸 사 먹는데 그것을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정당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안 간다니까. 그 사람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야. 자기도 피폭될 우려가 존재하지만 나는 그걸 돈으로 바꾸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은 돈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 가치관에서는 뭐 더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 돈을 나는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간 거지. 그런데 가가지고 야 그거 한 700원만 받아. 그래도 200원 남잖아. 여기서 파는 거보다. 그러면 사람이 안 가지. 야 200원 받으려고 내가 그 짓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현상적 차등이 본질적으로 균질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본질에 갇혀서 현상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현상과 본질을 둘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지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건 주둥이만 산 또라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나 수행자들 중에 무지 많아요. 저런 사람들을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데 그 현실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본질의 차원도 있어 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합리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걸 따져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원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놈도 결국은 저러다가 뭐 한 20년 지나면 저 꺾어져서 다 죽을 거야. 뭐 지랄해봐야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 관계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건 따지지만 본질에서는 쟤도 곧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 관계만 봐가지고 내가 그래도 다 내 핏줄이고 내 남편이고 이러니까 계속 참아만 줘. 그런 관계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 계속 싸우기만 해. 아니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어야 용서도 되고 그 다음에 싸움도 되고 싸우지만 끝까지 안 가. 싸우지만 끝까지 안 가.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본질이에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건 본질이에요. 왜?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둘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부정하고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트릭스 영화는 네오가 결국은 세상을 깨트리는 걸로 갔지만 그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대로 올바른 정당성이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봐버리면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거를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현상적인 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양자를 다 보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깨달음 속에 있지만 현상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질만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똑같아요. 공부해라. 뭐 좋은데 취업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 왜? 100년 지나면 여러분 자식도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야,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결국 한 줌 쟤 아니냐? 쟤 아니었을 수 있구나. 그분 묻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묻었다고 쳐도 한 줌 쟤나 묻었어도 뭐 미라로 만든 게 아닌 이상은 뭐 한 200년 지나면 아무리 잘 묻어도 다 똑같겠지. 불태워서 죄가 되나 그렇게 해서 썩어서 뭐 흔적이 없어지나 뭐 똑같겠지. 그렇지 않을까?
중국의 황제들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옥으로 된 수의를 입거든요. 옥루금이라고 금실로다가 옥을 연결해서 수의를 만들어. 그러면 그게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실은 당연히 봐도 생각해도 안 끊어지잖아. 가죽끈이나 뭐 이런 걸로 매면 끊어질 거고, 옥도 불변이고, 아주 불변은 아니지만, 그냥 땅을 파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나왔지 그 알맹이는 사갔지. 그걸 입고 있은들 뭐 하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맹이를 어떻게 해서 좀 남겨보자라고 했던 게 이집트 사람들이고, 덕분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옆에서 창자는 빼고 그다음에 콧구멍 이렇게 입 들어가지고 이 뇌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긁어낸 거잖아. 그 뇌 긁어낼 때 사각사각 했을 거야. 고리로다가 이렇게 당겨서 빼거든.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얘가 사가서 안 돼요. 이쪽에서 벌레가 생겨서. 뇌하고 위장 쪽, 창자 이런 쪽이 제일 빨리 상합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게 순두부 같은 거거든. 몰라. 저도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잘 상해. 수분 함량이 높고 잘 상해. 그래서 그렇게 긁어낼 때, 야, 그 영혼이 있으면 되게 재밌을 거야. 이거를 이렇게 갈고리로 다 긁어내면 그 느낌이 묘할 건데. 그래서 이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튼 그렇게 남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은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다 저렇게 된 거지. 미라로 남아서 저기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저런 미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전시대에 있는 게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지. 야,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저기서 저렇게 휴지 뚫뚫 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미라야. 뭐 이러면서 댕기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국의 황제나 이집트의 뭐 파라오나 안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재벌 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야, 자기 아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네가 열심히 그렇게 공부한들 사실은 좀 지나면 다 똑같아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래서 본질에서만 보면 그게 본질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발전하지 못해. 그런 얘기 제가 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1위 부자로 올라왔어요. 1위 부자로 올라왔어. 그런데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뭐 만들어진 지도 그렇게 오래된 기업도 아니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1위 부자 하면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안 그러면 저 투자계 뭐 달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 영감님들이죠. 벌써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감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갑자기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우리 선배같이 약간 빡빡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갑자기 1등 부자래. 그러더니 갑자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무슨 뭐 화성에 간다는 둥, 뭐 도지코인이 어떻다는 둥,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1등으로 올라왔어. 그렇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변화하지 못하면 너도 가. 너도 가. 마치 1등을 영원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워렌 버핏이 뭐 IT에 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인가 뭐 인스타인가에 그렇게 남겼대. 그때 테슬라를 샀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조롱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지. 계속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영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그런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발전을 추동하나? 지금 이 현상적 발전을 추동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
본질에서 보면 언젠가는 그 다 끝날 일이에요. 끝날 일. 아인슈타인이 저렇게 약간 놀림거리가 될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놀림거리가 되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뭔가 다 인과법칙처럼 얘기했더니 양자역학이 뜨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자체가 거지같이 된 거지. 지금은 인공지능 자체도 빅데이터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인간이. 판단을 다 못 해내. 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됐을 때 판단하는 것들이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그 사람이 왜 그게 그 사람한테는 기분 나쁜 일이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 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왜 기분 나쁜지는 모르겠어. 어떤 때는 그렇게 되면 기분이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는 왜 기분이 나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대다수 사람은 뭐 아무 문제 없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염세주의나 안 그러면 뭐 출세관주의라는 둥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탈속적이라는 둥 그런 놈들은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뭐 그런 식으로 비판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이 비판한 사람 중에 연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각 벽지불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놈들이에요. 제가 남방불교를 비판할 때도 저런 놈들이 대부분 그런 놈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사회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자기 혼자 어떤 명상법을 써서 행복하대. 아편이라니까 그거는. 그냥 뽕이에요. 뽕. 사회를 발전시키고 추동시키고 그다음에 변화를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정당한 수행이라도 수행이 아니야. 아편하고 뭐가 틀려.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방점이 꽂히는 거예요. 그게 소승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장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 문화권의 특징이 뭐냐면 자본주의와 결합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가 지금 자본주의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야. 동남아나 이런 데는 자본주의와 결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일찍이에요. 걔네는 어떻게 보면 영국, 프랑스의 오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쪽과 더 빨리 연결이 된 거예요. 동아시아보다도 오히려. 그런데도 걔네는 안 되는데 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현실을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살은 본질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현상에서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든 시장보살 같은 사람들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본질에서만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러면 어차피 이 세상이 매트릭스나 꿈 같은 건데 그걸 구원한들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서부터 빠져나가야지. 그게 네오의 사고거든. 매트릭스에서 네오의 사고거든. 하지만 이 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본질에서만 보면 80 먹은 놈이나 100살 된 사람이나 뭐 10살 먹은 놈이나 뭔 차이가 있어? 결국 우주의 시간으로 한번 봐봐. 우주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나이를 가졌는데 야 그게 뭔 차이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장자가 벌써 그렇게 말했다니까. 전국시대 때 장자가 그 논리를 편다니까. 야 그게 뭔 차이가 있냐? 일찍 죽은 사람이나 800년 산 팽조라고 하는 사람이나 지금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애나 뭔 차이가 있냐? 우주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세상에 차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도 아무것도 없고 인류가 문명을 만들 필요성도 아무것도 없어. 그게 소승이나 남방불교나 저런 놈들의 병폐였던 거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대승불교. 현실은 현실대로 바꾸고 그러니까는 꿈이라도 이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구제해주고 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트릭스보다 인셉션이 훨씬 더 대단한 영화인 거는 인셉션은 마치 대승의 가치. 그래서 인셉션은 결국 꿈을 깨지 않는다니까요. 매트릭스는 깨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본질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을 보는 것은 왜냐하면 본질을 볼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약간 찌질이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 일론 머스크 같이 그냥 트위터 하나로다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야 대단하지.
하지만 본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를 피면 어떻게 하냐면 나나 씨. 5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침 흘리고 있다. 50년 지나면 다 없어졌다. 아마 한 20년 안짝에 오줌을 지리고 있을 거다. 내가 예언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보면 고소하지. 저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겨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본질이 돼가지고는, 세상은 발전하지 않아. 세상은 발전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아무튼 이걸 강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장애들이 당연히 없지. 이것은 다 본질적으로 균질한 거니까. 반야 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공포가 없지. 두렵고 어떤 감정적 요소들. 그러니까 서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정적 요소들이 있거든. 좋고 싫고, 그 다음에 밀어내고, 땡기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 그래서 장애가 없고, 그 다음에 공포가 없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진 생각들, 잘못된 생각, 요 생각이 아니고, 요 생각이 중심이 된 잘못된 생각.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게 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선에서는 이게 이꼬르가 됩니다. 이게 선이 기가 막히게 멋있는 대목이거든.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나중에 선에서는 이게 이꼬르가 돼. 이건 굉장히 또 다른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철학이라기보다는 미학적 가치예요. 미학적 가치. 여기는 지금 여기서 반야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철학적 가치라. 이거는 철학하고 미학은 또 틀려. 미학은 철학은 이성 인식의 학. 그러니까 대가리 굴리는 학문. 그 다음에 미학이라고 하는 감성 인지의 학. 내가 느끼는 게 중심이야. 느끼는 게 중심. 그래서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돼서 이쪽 관점에서 이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원리 전도 몽상. 전도는 뒤집어졌다는 거고 몽상은 네가 잘못 보고 있는 거, 꿈 같은 허망한 것들, 그것들이 완전히 다 깨어난대. 이런 오류들, 현상에서 겪고 있는 싫고 좋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고팔고지. 생로병사, 그 다음에 애별리고, 원증애고, 고부듣고, 오금성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여의게 된다는 거지. 원리한다. 떠났다. 떠났다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떠났다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초월했다 이렇게 쓰면 좀 다를 건데 떠났다라고 하는 거는 네오는 각성했지만 매트릭스 안에 있다.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거거든. 각성해서 매트릭스 밖에 있다. 이거하고 각성은 했는데 안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각성했는데 안에 있는 게 대승불교. 각성해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소승불교. 이게 약간 달라. 그래서 원리 전도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경열반이다. 완전한 깨달음에 든다. 해탈과 열반이 약간 달라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저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어떤 실체가 마치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충의가 완전히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본질적 통체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면서 저의 구경열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존재하지만 이 사람은 이 안에 없는 거지. 좀 알잘잘한 얘기긴 한데 원래는 안에 있어. 근데 네오가 매트릭스 안에 있지만 그 정신은 매트릭스 안에 속해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 보니까 어렵구나. 분위기를 보니까 나 혼자 하는 듯한 벽 보고 하는 듯한 이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구경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이라는 거고
궁극적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고 그 현실 속에서도 자각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매트릭스 안에서 각성하고 있는 네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딱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 다음 정도만 하면 뭐 거진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대목을 만나게 되죠. 야, 이렇게 압축을 해놨는데 뭐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이건 뭐 이렇게 약 파는 멘트가 계속 나오거든. 이게 최고야. 뭐 이런 약 파는 멘트를 계속. 야, 이렇게 축약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약을 견고한 약을 팔았어야 됐을까? 라는 이제 또 재밌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경열반까지 하고 3세 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제 반야신경 맨 끝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세 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3세 모든 부처님이 3세 제불이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증득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고 하는 거는 무상정등정각 뭐 이렇게 번역할 때 보면 그렇게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고 그 최고의 깨달음이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거는 방법.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를 통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고 이건 이건 수단인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깨달음. 그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최고의 깨달음. 그 다음에 모든 정당한 수단은 어디로 통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그게 다 반야바람일을 통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뭐 사성제도 있고 발정도도 있고 다 그렇던데 그거를 다 일이관지하는 게 하나로 꿰뚫는 게 반야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앞에서 나왔죠. 5원 12처 18개 사성제 8정도 그리고 8정도 안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냐면 37조도품 이래서 사념처 사성잔 사여의족 5근 5력 7가식 8정도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게 원래 방법론에 대한 총체였다더라. 그러니까 8정도 중에서 고진멸도에서 도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라더라. 그 얘기를 전에 해드렸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하나로 연결해서 꿰고 있는 것이 일이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일관되다라고 할 때 쓰는 건데 논어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목걸이 생각하시면 돼요. 목걸이가 낱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꿰어 있는 거죠. 이 염주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모든 방법들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방법들을 하나로다가 연결시켜서 그것을 통합하는 핵심, 통합의 핵심은 뭐냐? 그게 반야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깨달음을 얻느냐? 3세 제불, 그러니까는 3세의 모든 부처님. 3세란 뭐냐면 여기 맞춤하게 이걸 글을 써놨네. 시방 3세.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시간적인 거. 옛날에 뭐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방은 사방에다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이렇게 간방을 넣으면 8방. 그리고 그걸 상하로다가 이렇게 공간이니까 공간을 면적까지 포함을 하면 이렇게 이걸 쭉 위아래로 당겨버리면 그러면 시방. 그래서 이건 공간적인 거고 그 다음에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예. 그래서 제가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불교 미술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계속 그래서 3세불 이러면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3세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과거에 제하갈라보살, 그 다음에 미래의 미륵보살, 그 다음에 중간에 석가모니불 하면 3세불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불교 미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런 한자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삼세불 그러면 뭐 동방 약사열애불, 그다음에 서방 아미타불, 그 중앙에 석가모니불 이렇게 놓는데 그거는 공간적인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건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삼세불이라고 하지 말고 삼계불이라고 해라. 세 개 할 때 이렇게 개자를 쓰면 요거는 또 공간적인 뜻이에요. 이건 시간적인 의미고. 그래서 그건 삼계불이 되는 거고 삼세불하고는 또 다르다. 내가 그런 것도 내가 얘기했다니까. 진짜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미치겠어. 내가 그냥 하면 다 깝깝하다 진짜. 공부하는 놈들 내가 보고 있으면 진짜 깝깝하다. 그래서 3세.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방법이고 정당한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야.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는 없어. 라고 말하는 강조.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을 파는 대목이에요. 이걸 쭉 설명해 놓고 이거야말로 최고야. 이 이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왜 하필 3세를, 시방 3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3세를 얘기했느냐,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시작을 해서, 붓다는 원래 석가모니 붓다 하나였었고, 요게 이제 과거불하고 미래불로다가 연결이 돼요. 확장이 될 때, 공간적인 것보다 시간적인 게 먼저 확장됐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7불, 그래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선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과거 7불이 있었다라는 게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연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네팔 쪽에 유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데를 가봐서 네팔 쪽, 그러니까 네팔 쪽에 있었던 어떠한 붓다와 관련된 깨달은 사람과 관련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다 해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전통들이 있으면 그거가 연결시켜서 당위성을 확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선불교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을 했어. 선불교의 장점으로 제가 드는 게 일상성. 선불교 하면 일상,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돼라고 하는 일상성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걸로 꼽거든요. 하나는 감정긍정. 감정긍정이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절제하고 사람들은 다 명상하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선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선에 관련된 이야기 할 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게 감정, 인욕, 그걸 나중에가 되면 인욕긍정까지 갑니다. 인간의 욕망은 긍정되는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금욕적이어야 되고 무언가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금욕적인 게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해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해도 돼. 근데 가장 최강자는 뭐냐면 자기 욕망대로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최강이지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적으로, 정적으로 딱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명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명상을 해가지고 뭐 가만히 고요한 상태에서 뭐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미세하게 움직일 뿐이지 인간은 움직이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움직일 수는 있어도 안 움직일 수는 없다니까.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세포는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게 아니면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면 미랍니다. 모든 장기들이 적게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는 거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뭐 선정에 들어가지고 무슨 하루 종일 있어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움직이는 거는 좀 속된 거고 그 다음에 정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작용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판단을 전부 종합할 수 있는 게 미학적 판단이라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도 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를, 이게 지금 현대에 굉장히 맞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이야말로 현대에 가장 맞는,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맞춰줄 수만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지금은 이게 미학적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적 판단은 합리성이고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미학적 판단은 지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낭비 같은 거를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호캉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텔에 가서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아니 쥐집이 있는데 우리 세대 사고, 여러분은 주막이었지? 여러분 세대는 주막인데, 주막인데 그냥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무슨 생각하냐면 호텔이나 이런 거는 무슨 뭐 여행을 간다거나 지집이 이제 없을 때, 이제 가는 건데, 야놀자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게 원래 한 50만 원짜리 호텔인데, 뭐 신라 호텔 이런 걸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한 25만 원에 들어갔는데 뭐 밥이 뭐 몇 끼를 주고 뭐 이렇게 올려놔요. 유튜브나 이런 거 봐봐. 그래갖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도 있어. 각 호텔들을 다니면서 이건 어떻고 뭐 밥을 몇 시에 가야 이게 좋은 음식이 나오고 좀 늦게 가니까 기다려야 돼요. 뭐 이런 하는 놈들이 또 있어요. 나는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저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꼰대도 아니야. 그냥 이제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존재 가치는 있는가. 뭐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게 지가 좋으면 행복하면 그 정도 돈을 그런 야놀자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한 25만 원을 나와. 그래도 걔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돈에 내가 이걸 들어가서 이 정도 대우를 받았으면 나는 횡재했다. 라고 걔는 올리는 거야. 이제 우리 같은 꼰대들이 볼 때는 그거 그냥 집에서 먹고 잤으면 25만 원 안 써도 되는데 왜 그걸 굳이 가가지고 그다음에 교통비도 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뷰가 보이는 방은 몇만 원을 더 주면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우리는 뷰 안 보여도 되니까 자빠져 잘 건데 굳이 뷰를 뭐하러 봐. 그냥 좀 싸면 되지. 그게 우리 저렴한 생각. 그지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개발 독재 시대를 산 박정희 전두환 세대의 그림자지. 그런데 걔네는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이고,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25만 원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학적 판단. 근데 이런 판단이 우리한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세대에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미라는 거예요. 취미는 돈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헛짓이에요. 우리 보살님 그 꽃 뜯어다가 붙이는 거. 그게 취미예요. 그 취미라는 게 딴 게 아니야. 그걸 연락에 자기가 눈 빠지게 뭐 이런 걸 취미를 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표구할 때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표구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액자를 써놓으면 집에 나중에 액자 때문에 이게 방을 하나 먹어. 그렇게 된다니까. 어디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요. 그게 취미예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게 행복이거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행복을 산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애들이 호캉스를 한다? 그러면 저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거기서 그냥 뭐 하는 짓인 때까지만 하고 있으면 인간인 거고, 그거를 애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그런데 돈 좀 쓰지 마라. 이 말이 나오면 단절이 됩니다. 단절됩니다. 이제. 돈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그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게 그런 데다가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안 줄 거면 잔소리도 하지 마라. 잔소리 할 거면 주고 해. 주고 해. 그런데 주고도 두세 번 잔소리하면 안 받는다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미학적인 그런 걸 미학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미학이에요. 그건 미학이에요.
그건 얼마가 들어도 관계가 없어. 그 대신에 나는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야. 요즘은 합리적인 것보다 합리적인 게 제일 많이 따졌었던 데가 가성비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얼마나 따졌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개발 독재 시대에 그걸 제일 많이 따졌어요. 개발 독재 시대 때 제일 많이 따졌고 그런 세대가 갔지야. 왜? 3만 불이 넘어가면서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면 철학적 판단, 합리성의 판단, 가성비 이런 게 점점 강화되는 거고 잘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못 살면 개판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거는 이 나라는 개판이었고 거기서 점점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제가 보기엔 2만 5천 불 이상 되면 미학적 판단이 이렇게 쫙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합리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걔가 그거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 그런가? 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걔는 나랑 약간 다른 취미를 가졌어.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완전히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취미를 가졌고, 저렇게 해서 행복한가 봐. 저 사람은 또 저런가 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대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취미로 대등 관계가 아니고 행복해 하는 걸로서의 대등 관계. 그게 미학적 세계. 그리고 그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 자녀는 아니겠다. 여러분 자녀보다 좀 밑에. 여러분 자녀도 지금 꼰대거든. 여러분 자녀 정도만 돼도 꼰대. 여러분들은 그냥 화석이니까. 여러분 자녀 꼰대. 지금 그렇게 그런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3세가 나오는 게 시방보다 3세가 나오는 게 3세가 먼저 그러니까는 과거 부처님이라는 개념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불이라고 하는 게 먼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네팔 쪽에 있었던 과거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정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불이 있으면 당연히 미래불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루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미륵불, 사자불 이렇게 나가는 족보들이 세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간적인 게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공간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또 다른 이걸 이제 타방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 부처님인 거고 불교는 기독교처럼 저렇게 독생자가 어떻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한 명이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달음을 얻어서 그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우리 이전에도 누군가는 있었을 거고 우리 이후에도 누군가는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시야를 좀 더 넓히면 우리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우주 속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우주 속에 인간만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 그건 이제 천체 물리학자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코스모스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우주에 인간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공간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그리고 그 얘기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봤었던 거는 그거죠. 왜 하필 진화 체계가 인간과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진화 체계로 얘기하면 모든 외계인은 전부 인간처럼 생겼어요. 에일리언도 그렇고 프레데터도 그렇고 ET도 그렇고 다 인간처럼 생겼어요. 인간처럼.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화체계가 다르면 전혀 생김새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지구랑 비슷한 환경만 찾아도 그게 매년 늘어납니다. 전 우주에서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매년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발전해서 망원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만 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률을 도출해내. 근데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진화체계가 달라서 다른 환경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 라고 하면 그 범주가 훨씬 넓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고등한 또 동물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도 행복에 대한 추구는 존재할 수 있고 모든 유기체는 행복에 대한 추구라는 게 다 있어요. 그거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 4차 산업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같은 거 발표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편리해져도 인간의 행복 추구라는 것은 끊칠 수가 없을 거다.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존재하는 한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은 그것은 불변일 거다. 그래서 종교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걔도 행복 추구를 하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다 동의할 만한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우주 속에 어딘가에 그러한 붓다들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존재하면 그거는 타방불이 되는 거예요. 타방불. 대표적인 게 뭐 동방의 악사열에 그 다음에 서방 아미타불 같은 게 그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시방 3세 개념이 있는데 이게 먼저고 이게 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는 게 이쪽이 더 먼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류가 우주에 누군가가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최근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에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도 있었거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상세계가 있었다는 둥, 뭐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 뭐 이러면서 그런 세계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다 옛날에도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게 인류 역사에서 더 먼저 있는 거야. 시간에 대한 역사적인 아니면 그 이전에도 누군가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먼저 발생하는 거고 과거 개념을 생각하면 미래 개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선왕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순자 같은 경우는 맹자 같은 경우는 선왕 개념이라 해서 과거에 잘 나가던 왕들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순자는 그렇지 않다. 지금보다 미래 사회가 사회 진화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학론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고 환경을 다시 정비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후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 나가는 놈은 뒤쪽에서 올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이 좋아서도 가능한 거고 야 100년 뒤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 사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 확장되는 거. 그래서 여기만 지금 나오는 거는 3세제불만 나오는 이유는 이게 여기까지 확장되기 전에 이것의 모티브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이 세대 때 만들어진 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유행할 때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그 기본 원소스는 이때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출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반야바라밀로 달성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가장 미스테리한 대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미스테리한 대목. 반야신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스테리한 대목.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뭐 이렇게 하는 요 대목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